지방선거가 어느새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승리를 굳히려는 국민의힘, 또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곳곳에서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6.1 지방선거야말로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압승해야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고 돌아선 민심이 있다면 저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24만 7,077표, 0.73%포인트입니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진땀승을 거두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반면 민주당 또한 이번 대선 패배로 여성과 청년을 필두로 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지방선거까지 76일, 여야 모두 당장 다음 주부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띄우는 등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회 상황실은 어제 이어서 1타 강사 100타의 클래스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선이라는 수능을 치른 후 맞이한 6월 지방선거를 미리 예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준우 학생 졸지 말고 다 잘 들어주세요. 네, 예습만큼이나 중요한 건 과거 기출문제를 복기하는 거죠.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난 2017년 촛불 민심에 의해 선출됐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과 대구, 경남 등 3곳을 제외하고는 14곳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듬해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경북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승리했는데요. 2017년 대선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지역별 선거 결과도 한번 볼까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총 17개 지역 중 국민의힘은 10곳, 민주당은 7곳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대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이를 준비하는 여야의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현역 의원 출마자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곳만큼은 거물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죠.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게는 뭐 거의 국영수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주요 과목. 예, 이건 놓칠 수 없는 곳인데 정말 그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바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대선 직전까지도 도정을 책임졌던 경기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5.3%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니만큼 이곳을 수성하려는 민주당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출마 후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키려는 민주당, 오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함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설이 대두되면서 원희룡, 김은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도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권을 노리던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대표가 눈에 띄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안민석 의원 상대를 향해 묵직한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의 특징인 경기도하고 상관없고 경기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것 역시 점령군의 오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이뤘었죠. 최근 경기지사 출마 제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김동연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동연 그분 같은 경우에
마치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간보기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이든 경기든 경선에 나서면 되시고요. 예. 가령 경기도에 30년 사셨다고 언론 플레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간보는 것은 이제 구태고요. 네. 저는 경기도 50년 살았어요. 30년, 50년 살았다는 것보다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안민석 의원, 아직 도민들과 당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출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측근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출마해야 한다고 권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고 나선 인물도 있는데요. 근데 유승민이 나온다면 네. 제가 나가야죠. 네, 무조건 나가셔야죠. 유승민을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네. 제가 나가야 됩니다. 네. 유승민이 지금 우파의 대표입니까? 아직도 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네.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와 계신데 네.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인 만큼 이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수성이 될지 국민의힘의 탈환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 영역 2교시 어디를 가보게 될까요? 이곳 또한 대권을 도전하던 인물이 출마를 선언하던 곳인데요. 네, 홍준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대구입니다. 홍 의원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쇠락해가는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데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알지만 대구 시민과 당원만 보고 출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3선을 선언한 권영진 시장 즉각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윤석열 정부의 동반자인 국민의힘 후보로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소속으로 나올 생각인 것 같다. 한편 홍 의원과 권 시장 외에도 오늘 출마표를 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홍일학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인인 만큼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민의힘에선 출사표가 이렇게 줄을 잇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지역위원장 가운데 6명만이 사퇴를 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 중 박주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역을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선에서 5%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도와 반대로 서울에서는 5%포인트 차로 패배했었죠. 지난 재보선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고배를 마신 곳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이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위원장을 사퇴한 박주민 의원과 함께 박영선,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시사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임기 초반 허니문 포과와 현직 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의 4선 연임 도전에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 또한 지난 재보선 승리 이후 연임을 노리는 곳인데요. 바로 부산입니다. 박형중 시장은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잇따라 만나면서 부산의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하태경, 조경태 의원 등의 등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재보선에 도전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혜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 광주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리턴 매치가 예고됐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로 여겨지는 광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 중에는 역대 최고 호남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어떤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 백다희와 함께하는 지방선거 영역 어떠셨나요? 저의 언어와 수리, 한국지리 모든 지식을 망라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갈등이 크게 부각될 부분은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일 텐데요. 국민의힘에선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 이후 진행될 공천 과정에서의 힘겨루기가,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소식, 정치부 회의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지방선거를 76일 남겨두고 서로가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선거구제 개편인데요.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제안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3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서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없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인 내일까지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를 요청했지만 양당이 이 시한에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선거 76일, 굳히기 국민의힘, 뒤집기 민주당.